안녕하세요. 영수실 채널 이윤창 외도 전문 상담사입니다. 상간소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요?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하지 않는 선택이 더 나은 케이스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에서 용서해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제 상처도 옅어지지 않을까요? 자녀를 위해 그냥 제가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상담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요. 외도는 묵혀둔다고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지요. 한쪽은 냉가슴을 안고 살아가다 어느새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지만 그 사이 분류는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쉽게 무마될수록 그들은 더 깊어지고 이상하게도 죄 지은 쪽이 뻔뻔해지거나 더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서야 울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일이 아니었다는 걸, 혼자 버티어낼 문제가 아니라 현실로 끌어내어 맞서고 정리했어야 할 문제였다는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상간소송은 상간자에 대한 분노 해소의 통로가 됩니다. 배우자가 이제 다 정리했다는 말 한마디에 안도해서 상간소를 제때 제 타이밍에 하지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무엇보다 다시 평화로운 가정으로 돌아와 일상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겠지요. 나라는 존재보다 내 자녀와 가정을 먼저 생각한 결정이었을 것이고 그 소중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사로서, 인간으로서 저는 그 선택에 충분히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지만 몇 달이 지나고, 아니, 이미 몇 년이 지난 뒤에 다시 상담실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살아왔지만 마음은 계속 무너지고 계셨던 거예요. 상대는 아무 책임도 지지도 않은 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가정을 위해 참고 또 참으며 버텨왔다는 기억. 그 사실이 떠오를 때마다 상간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만 눌러왔던 자괴감이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감정을 느끼는 한 사람이라는 걸 자주 잊고 삽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아니고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는 철인도 아니니까요. 누구에게나 한계선이 있고 그 선 넘어서까지 참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결국 몸까지 무너집니다. 그래서 상담실에서 만나는 이야기들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어요. 급격한 체중 변화에 화병, 공황장애, 불면, 우울증, 위장장애, 심지어는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암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풀리지 않은 분노는 결국 몸으로 내려옵니다. 불교에서는 분노와 억울함을 화살에 비유하기도 해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첫 번째 화살이고 그 사건을 어떻게 붙잡고 다루느냐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밖으로 제대로 빠져나가야 할 두 번째 화살이 안으로 향해서 박히면 상처는 안에서 골마 터져나올 수밖에 없겠죠. 상간소는 그 화살을 밖으로 빼내는 통로입니다. 잘못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현실로 확인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게 하는 것. 그건 과한 복수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순리에 가깝습니다. 나와 내 아이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든 일을 겪고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라는 게 더 비정상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감정이야말로 오히려 너무나 솔직하고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실제로 상간소를 시작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밥을 다시 먹고 잠을 다시 자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법이라는 망치를 들고 행동하는 순간 무너졌던 몸이 다시 회복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생각보다 어떤 면에서 단순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기고 사는 것이 결코 성숙은 아닙니다. 상간소는 정당한 심판이며 무너진 감정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 상간소송은 바람에 브레이크를 거는 재발 방지 장치가 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학습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의 행동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어떤 행동 뒤에 어떤 결과와 대가가 따랐는지를 기준으로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하거나 멈추게 됩니다. 특히 이 원리는 중독 행동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외도 역시 예외가 아니에요. 바람을 처음 들켰을 때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결국 배우자의 머릿속에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해도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구나. 현실에선 대개 이렇게 무마됩니다. 아내 눈치 좀 보고 각서 한 장 써주고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다신 안 할게. 재산 다 정리해줄게. 한 번만 용서해줘. 하면 끝이지요. 말로는 크게 반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처벌 없이 상황이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도한 배우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TV 보며 웃고 떠들고 코 골며 자고 다시 골프 치러 다니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바로 현실적인 대가입니다. 눈물과 호소로 무마된 기억은 이렇게 학습됩니다. 시간 지나면 끝이네. 어차피 이혼까지는 못하네.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바람핀 사람은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외도가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도 충분히 아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너무 약하거나 어설프면 그건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과 같습니다. 잠깐 정신 차린 척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술 취한 미치광이처럼 더 대담하게 속도를 올리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강한 제동이 한번 걸리고 경찰에 소환되고 사회적 불이익이 현실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건 다시 하면 내 인생이 뿌리채 흔들리겠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는 순간 행동은 실제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용서가 나쁜 게 아니라 대책 없는 묵인이 문제이지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 주는 건 배우자를 다시 믿어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상간소는 이 지점에서 제 역할을 합니다. 바람은 말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일인지 몸으로 배우게 만드는 브레이크입니다. 세 번째, 배우자의 본심을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합니다. 상간소는 상간자만을 겨냥한 화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배우자의 진짜 본심을 가려내는 시험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말로는 누구나 정리했다고 합니다. 연락 안 해. 이미 끝났다니까 그러네. 하지만 말은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압력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의 반응입니다. 상간소장이 실제로 접수되고 법적 절차가 현실이 되는 순간부터 배우자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때 드러나는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분명해요. 진심으로 가정에 돌아올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으려 하고 상간자와의 연락을 스스로 끊었음을 증명해내며 자신의 행동이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인정하려 듭니다. 반대로 아직 불륜에 중독되어 있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네가 소송해서 일이 커졌다고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며 심하면 협박과 회피, 가출로 대응합니다.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적 성향도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보다 체면 손상이나 사회적 불이익에 더 크게 반응하고 피해자의 고통에는 무감각한 채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죠. 상간소를 계기로 다음 중 하나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직도 상간자와 입을 맞추며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는지,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상태인지, 아니면 상간자와 살 계획까지 세워두고 가출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간만 끌수록 더 교묘하게 숨겨지고 배우자의 짜맞춘 거짓과 기만 속에서 판단력을 점점 잃게 되죠. 그래서 상간소가 한편으로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변할까 봐서가 아니라 진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늦게 드러날수록 더 잔인한 형태로 돌아옵니다. 차라리 지금 상간소라는 압력을 통해 테스트하고 제압해 나갈 것인지, 철저히 조건을 걸 것인지, 혹은 출구 전략을 준비할 것인지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미리 세우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상간소는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깨져 있는 관계의 실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험지입니다. 그 시험 결과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다음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로, 상간소는 불륜 문제를 현실로 끌어내어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상간소를 두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죠. 하지만 막상 법정이라는 현실 무대 위로 불륜이 올라오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불륜은 늘 어둠 속에서만 유지되어 왔어요. 호텔이나 차 안, 비밀 계정, 지워지는 메시지. 책임도 없고 문제도 없고 결과도 없는 환상 속 관계였죠. 상간소는 그 관계를 햇빛 아래로 끌어냅니다. 이제는 상간자도 외면하고 도망치기 쉽지 않아지죠. 변호사를 찾아야 하고 준비 서면을 써야 하고 위자료라는 현실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소송 초기에 가압류라도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손실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부담이 상간자 혼자에게만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간자는 자연스럽게 유책 배우자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거 당신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나보고 어떡하라고? 문제 없을 거라며 따지면서요.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거짓말로 상간자를 다독이거나 위자료를 대신 내주거나 변호사 비용을 떠안는 배우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가정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사람이 불륜 상대를 위해 자신의 삶까지 걸고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말로는 그럴듯해도 행동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과 연대처럼 보이게 버티어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돈, 사회적 평판, 직장, 가족에게 알려지는 위험 앞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금이 갑니다. 상간자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적 위치, 직장, 가정까지 걸고 이 관계를 끝까지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그 지점까지 가지 못하죠. 불륜은 미래일 때는 유지되지만 책임이 되는 순간부터는 오래 버티지 못해요. 따라서 상간소는 관계를 억지로 부수는 망치가 아니라 사상누각 같은 불륜 위에 현실이라는 하중을 얻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과정을 통해 자녀 앞에서도 사회 앞에서도 이건 명백한 책임 문제였다는 명분과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무너진 주체성과 자존감을 되찾는 과정이 됩니다. 외도는 우연히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철저한 무시와 기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올지 뻔해서 감당 가능하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불륜을 덮고 넘어가주는 것만으로는 부부 관계의 균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과 인내는 주도권을 완전히 상대에게 넘겨주는 결과만 낳을 뿐이에요. 그래서 상간소의 본질은 실랑이가 아니라 선포여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에서 끌려다니지 않겠다. 나와 내 삶 그리고 가정을 내가 지키겠다. 그 선언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무너졌던 주체성은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외도 배우자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흔들리며 그저 버티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처음으로 결정하는 위치에 서게 돼요. 어디까지 갈 것인지 내가 정하고, 내가 멈추고, 내가 방향을 잡을 수 있죠. 이 변화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참고 버티는 무기력한 부모보다 자신과 가정을 지키려 대항하는 부모를 아이는 기억할 테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상황은 그대로인데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 돌아오는 신호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증거를 다시 들춰보고 잊고 싶었던 기억을 마주해야 하고 감정이 다시 한번 쓸려 내려가는 아찔한 순간도 오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고통은 눈 감고 끌려다니기만 하는 고통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기 위해 다시 손에 쥐는 과정의 통증에 가깝습니다. 상간소는 나를 무너뜨린 일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기력함을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는 기억으로 바꿉니다. 그 기억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간소는 복수를 넘어 내 삶을 다시 내 손으로 되찾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상간소는 부부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무너진 질서를 멈추고 바로 세우기 위한 현실의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피해자는 더 이상 끌려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은 사람이 됩니다.